성인기하고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걸 보려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지역은 세브란스 예방의학과에서는 강화 지역 초등학생 400여 명의 혈압 측정을 시작으로 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혈압 변화를 20년간 추적했다.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소아기의 혈압이 높았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6살 때 혈압이 하위 25%인 경우 20년 후 단 2명에게서만 고혈압 증세가 발견되었지만 6살 때 혈압이 상위 25%로 높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9명의 고혈압 환자가 나타난 것이다. 여기 보면은 쭉 보이죠? 네? 어렸을 때부터 높은 혈압을 유지해왔던 조사 대상자 몇 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마지막 혈압 조사를 실시한 지 4년. 이들의 혈압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들의 혈압 수치는 여전히 높았다. 바로 여기에 소아 고혈압의 중요성이 숨어 있다. 고혈압이 어른이 돼서 그냥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쭉 진행이 돼서 성인이 된다는 걸 갖다 밝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고혈압을 갖다 예방을 하려면은 성인이 돼서 예방하는 것보다 그 전에 어려서부터 혈압이 높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그렇다면 어린 나이에 고혈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16살 여고생 수정이의 체중은 88.7kg. 와, 너 요새 운동 전혀 안 했구나. 165cm의 비교적 큰 키를 감안해도 고도 비만 수준이다. 문제는 체중과 함께 혈압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대로 가면 합병증까지 우려되는 상태다. 야, 너 혈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니? 그거 봐, 너 체중이 늘어나니까 혈압도 올라가잖아.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우선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정상 체중이 되려면 60kg, 그러니까 한 20kg 정도는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로 체중 유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혈압은 거의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이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일을 나간 사이 수정이는 밥 대신 과자나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기가 일쑤다. 집안에는 인스턴트 음식이 즐비하다. 밥은 잘 안 먹어요. 배고플 때만 먹어요. 그럼 뭘 먹어요? 주로 집에 과자나 라면 같은 거.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다. 고열량 음식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은 소아 고혈압의 가장 큰 위험 인자로 꼽힌다. 음식도 이렇게 좀 인스턴트 많이 먹게 되고 체격도 좀 비만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대사증후군과 맞물려 가지고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생활의 변화라든지 그런 전 체격의 변화 같은 것들이 좀 고혈압의 빈도를 늘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와 체중이 작은 소아의 경우 고혈압의 기준도 성인과는 다릅니다. 비슷한 연령대에서 혈압이 상위 5% 내에 들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3살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혈압을 측정해야 하고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는 가족력이나 나이처럼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과 같이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금의 결정을 50배 확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정제염은 99%가 염화 나트륨 성분으로 구성돼 있죠. 이 중에서 바로 이 나트륨 성분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올해 44살의 주부 김진숙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어느 날 아기 가져서 병원에서 아기 가져서 이제 재보니까 13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서부터 높아진 것 같아요. 아기 갖고 나서 130이 나왔으니까. 출산 직후 수축기 혈압이 150까지 올라간 뒤로 지금까지도 좀처럼 정상 수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혹시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양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된장을 듬뿍 풀어넣는가 하면 이미 소금기가 있는 간간한 해조리를 요리할 때도 소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요리하실 때도 소금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소금을 좀 싱겁지는 않게 먹거든요. 또 간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먹어요. 잡곡밥에 된장찌개, 계란찜, 각종 나물 반찬과 김치까지. 겉보기엔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식단. 오랫동안 김씨의 손맛에 길들여진 가족들 역시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찌개 어때? 맛있어? 짜지 않아? 괜찮아, 딱 맞아. 맛있어? 싱겁지 않아? 싱거운데? 싱거워? 응. 간이 적당하거나 오히려 싱겁게까지 느껴진다는 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이탈리아만 더 좋던데. 좀 짜게 먹는 편일 것 같은데 평상시 먹는 그보다 약간 많이는 안 짜고 조금 짤 것 같은데. 된장찌개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소금의 양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우선 각 음식을 한 끼 섭취량만큼 덜어 무게를 달고 염도를 확인해서 총 소금량을 계산하게 된다. 된장찌개의 염도는 1.2%. 지금 이게 250g에 1.2%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성인의 일일 소금 권장량은 약 6g 정도. 이게 3g에 지금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은 3g 정도다. 계란찜의 염도는 1.3%. 170g의 계란찜에는 2.2g가량의 소금이 들어있는 셈이다. 계산 결과 김씨가 한 끼에 섭취한 총 소금량은 12.2g. 성인 일일 권장량의 2배에 달한다. 하루 두 끼 식사에 밤참으로 먹은 라면과 김치까지 더한다면 소금 섭취량은 더 늘어난다. 아침 겸 점심의 소금량 12.2g. 저녁 식사의 소금 함량 12.3g. 라면과 김치의 염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만 총 30g이 넘는 소금을 먹은 것이다. 김진숙 씨께서 오늘 하루 종일 드시는 소금의 양을 계산해 봤을 때 대략 32.1g 정도인데요. 권장량인 6g에 비해 봤을 때는 대략 5배 이상의 소금을 하루 종일 섭취하고 계신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소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소금 속의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들여 혈관의 벽을 팽창시키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년 이상 고염식을 계속해온 김 씨의 혈압은 어떤 상태일까? 측정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183에 112. 한 140 정도 나오는 줄 알았어. 140에서 150 정도 나오는 줄. 긴장을 해서 그러지. 이렇게 높게 나오고 놀랬어요. 너무 높게 나왔네. 병원에서 혈압을 잴 경우 평소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혈압계를 착용, 정확한 혈압을 측정해보았다. 김 씨의 24시간 평균 혈압은 136에 88. 24시간 혈압의 경우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하게 된다. 24시간 혈압을 측정했을 때 일평균 혈압이 136에 88. 저희가 24시간 활동 혈압으로 했을 경우에도 고혈압 기준에 속해서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소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김 씨에게 소금을 일일 권장량인 6g 이하로 제한하는 식단을 처방했다. 일주일간 저염식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보기로 한 것이다. 염분 섭취를 낮추기 위해서 소금과 간장, 된장 등의 염분이 포함된 양념은 줄이고 대신에 매운 향을 나는 그런 향신료라든가 신맛이나 단맛이 나는 향신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며칠 뒤 김진숙 씨는 처방된 저염 식단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우선 시장을 볼 때 사는 재료의 종류부터 달라졌다. 데쳐서 그냥 찍어 먹고 그런 종류로 많이 샀어요. 네, 단호박 같은 경우도 그냥